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있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시장은 조금 어제와 달리 힘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98% 하락 26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을 많이 축소해서 네. 0.32% 860선 겨우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우리 그 선무당 박하연님은 2850, 2800 2680 그러니까 2800 2800 올지 안 올지 2850, 2800 오든 안 오든 그냥 바리깡 갖고 와서 밀어버릴까 봐요. 그래야지 오르지 않나? 아, 내가 내렸냐고. 아, 참 아쉬운 시장입니다. 머리를 풀었네요. 뭘요? 빠마를.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네. 아, 어떻게 머리를 자르면 올라가나 모르겠네. 좀 아쉬운 시작입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메가리가 없네요, 장이. 아침하고도 다른 거죠? 네, 좀 안 좋죠. 코스피가 많이. 많이 안 좋아요. 환율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환율. 환율이. 오늘 금통이 있었잖아요. 금통. 네, 금통위도 동결했고. 그다음에 준비했는데 금통에서 나온 메시지 한 네 가지, 세 가지 나중에 얘기할 때. 오늘 내 말씀은 한미반도체하고 금융통화위원회. 네, 네. 환율이 달러당 1,374원 90전. 아, 1,350원을 기점으로 뒀다가 네. 1,360원까지 어느 정도 뒀다가 1,375원 가까이 되니까 네.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냐?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선물? 코스피 선물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500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600억, 코스닥도 200억, 500억 다 그러니까 합치면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65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60억, 네. 선물에서는 600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왜 웃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약간 힘들어서 좀 이제 너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 아쉽습니다. 네, 순환매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뭔가 좀 그렇죠. 네, 응? 약간 한 템포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거 같다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시장이다. 근데 저는 금통위보다는 지정적 리스크발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근데 지금 외국인 선물 1.3조 팔아치우고 있어요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그렇네요. 아, 여기서 네이버에서는 좀 집계가 잘못됐는데 1조 4천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선물을 많이. 선물에서 외국인이. 아,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네? 이거 하나 먹어도 그게 돼요? 뭐예요? 아니 홍삼. 홍삼. 좀 드세요. 아니 나 혼자 먹는다고 또 뭐라 그래? 아, 언제부터 그렇게 눈치 보시고 뭐 행동하셨다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홍삼이야 뭐. 네. 피곤하네. 껌도 아니고 드세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금요일이기도 하고 좀 뭐 총선도 지나가지고 조금 뭐 이런저런 뉴스들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나온 지표들 이런 거를 좀 해석하면서 네. 금요일 진짜 좀 피곤하고 맞아. 매갈이 없고 약간 요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좀 죄송하네. 맨날 세린메이 팔아요, 도망가요, 네. 더 떨어져요, 올라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물어보. 요즘 그래서 눈이 떨려요. 막 지금 안경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안경 안 들고 와서 오늘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렸어야 되는데. 도망가요? 네? 너 맨날 도망가요. 맨날 도망가. 괜찮아요. 지금 이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네. 얼마 끝난 거야? 2,600.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지금은 2,680입니다. 2680. 그러니까 근데 방향성만 잘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째려보는 산업군이 주력으로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쪽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이 압축만 잘 해놓으셨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이 좀 많이 팔기는 했는데 현물까지 같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좀 집중해서 보자고 한 게 결국엔 외국인 현물을 좀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현물에서 안 빠지면 이게 또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현물에서의 이탈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하방을 여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좀 우려하긴 한 거예요. 계속 네. 말씀드렸던 게 다른 통화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지만 마지막 그 변수가 전쟁이 되던가 물가로 되면은 이전에 왜 올랐는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어씨 물가 때문에 벌써 1370원 이건 못 참지 약간 요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나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이슈로 지금 몇 퍼센트가 바뀌었고 우리가 몇 퍼센트를 더 열어놓을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봐야 돼요. 환율은 지금 그렇게 냉정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당연히 팔고 싶죠. 왜냐하면 과거에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고, 네.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싫어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환차 손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미국장을 하고 있으면 환차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들도 환차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뭔가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3월 19일부터 환율을 살펴보시면 지금에서 한 2% 3%밖에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환율 네.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조 단위의 외국인 수급들이 과연 그 2% 무서워서 나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올라가는 요인 자체가 뭔가가 뭐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 쪽이 자꾸 뉴스나 속보 이런 거 보시면 네.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필요하죠. 아직도 주식 비중이 100%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중 줄여야 돼요. 비중 조절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뭐 비중을 50%까지 줄여놔서 지금 유동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뭐 20% 30% 썼다 뺐다 이러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만 그런 것들 잘 비중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등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비중들 계속 조정을 해주시는 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현금에 대한 이런 흐름들만 쭉 맞춰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DAWQ 님께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대사관 공격에 대해서 대규모 확대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테헤란이 가자 휴전을 포함해서 요구하는 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워싱턴에 보냈다고 이란 소식통이 전했다. 확전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많이 좀 노출된 뉴스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딥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제가 그럼 금리 주도 다 노출된 건데 노출됐지. 금융통화위원회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요. 금통위로 가요 또 갑자기? 그게 환율이니까.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여덟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3.5% 금리는 동결했어요. 동결.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환율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달러가 예상보다 강하게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총재 인식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똑같은 건데 글로벌 어쩔 수 없이 달러 대비해서 다른 그 환이 내려가니까 네. 글로벌 강달러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성이 덜하다.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또 득이 있을 수도 있다. 뭔 얘기냐면요. 네.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요. 금리 인하는 결국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미국보다 앞설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인디펜던트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하느니. 하느니. 아 우리나라가. 물론 겉으로는 헉시하게 나왔는데 실제는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약간 했다고 지금 오늘 이거 하고 나서 한 5군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중 일부 가져온 건데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고 글로벌 강달러다. 우리도 플러스 유닛이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는 말이죠. 그 의도는 아니지만 원화가 약세가 좀 더 되더라도 인터벤션 개입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오를 수도 개입할 있다. 명분을 찾기가 어렵거나 이번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왜 과거는 달리 우리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2.1%될 것이고 금리는 내려가는데 조금 저기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어갖고 좀 눈치를 보고 있긴 않는데 깜빡이를 켤까 말까 켜진 않았지만은 켤까 말까 이게 여러 가지 고착했는데 무슨 네. 얘기냐
원화 약세되는 거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슈로 원화가 약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서 더 가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내포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거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환율이 더 했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이 삼성도 하이닉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조금 빠졌어요. 그게 외국인이 선물로 했는지 그걸 알고 기관이 던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요게 하루 이틀 더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달러 강세를 인터벤션 빨리 안 들어올 것 같다는 힌트를 좀 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싸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환율 오르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막 대단하게 막 뭐 난리칠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호님께서, 권종근님께서, 우리 윤상빈님께서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이 마감이 됐고요. 네. 3시 땡땡땡. 31분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지수를 한번 짚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0.9% 마이너스 2681로 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코스닥은 0.28% 플러스 860포인트에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조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전전거래일이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또 정신 승리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오늘은 조금 힘내준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압도를 했는데 상승하는 종목수가 결국에는 이제 전과 후 약 흐름으로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가 371종목, 하락 종목수 507종목 해서 조금의 이런 변동수가 있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대금이 늘었죠. 전거래일이 오. 6조 수준이었는데 다시 8조 수준으로 조금 껑충 뛰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좀 큰 변화는 전거래일에 굉장히 힘들었던 바이오가 다시 움직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뭐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코스닥 시장은 확실하게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뭐 지수나 이런 것들 지금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쪽 산업군들이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홀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다시 변화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걸 지표로 삼아서 네.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수급적으로 보셨을 때는 외국인 막판에 양전했죠. 외국인 현물 그러네요. 그래서 146억 사줬고요. 오늘 뭐 기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1조 3천억이나 던졌기 때문에 금투에 따라오는 물량들 던지는 거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간 6,360억 나갔고요. 금융투자에서 5,500억 정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전거래일 대비 한 2조나 늘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이 또 합쳐서 400억, 500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상세하는 물량들, 치고 빠지기 물량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위주로 아마 바이오는 움직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발로 움직인 게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좀 차익들이 같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차익 순매수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점, 선물에서도 이제 차익 순매수 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좀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계속 오르네요. 1375원 20전까지 전거래 대비 0.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2300에서 2400 거의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금 쪽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환율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금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홀드하기 굉장히 싫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손이 아마 잘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왜 이때까지 움직였었는지 요거 계속 생각하시고 리마인드 하실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엑시트 전략도 좀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포트 비중 한 20에서 30% 덜어내시고 현금 갖고 계시면 그래도 나름 좀 든든해지실 겁니다. 그건 현금 가져보시면 알아요. 언제든지 내가 줄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부터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언제든지 다시 쫓아갈 수 있고 지금 수급이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런 산업군들
내가 좋아하는 산업군들 명확한 반도체 흐름으로 움직일 때 한 3, 4거래를 한 번마다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만 하셔도 충분히 한 달 수익률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텀 707님께서 네. 외인들이 전쟁 우려로 일단 발 빼는 거다. 장기비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전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환율은 원화 약세를 용인한다. 제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그 뜻은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을 잠깐 주춤하게 만든다. 아. 외국인이 주춤을 안 하더라도 긴가민가 간 볼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기관도 간 볼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이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빨리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꾸 견제하는 게 견제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 어제도 같은 질문 드린 것 같은데 환율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까지 오르는 것만큼 네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는 좀 안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중심으로는 사고 싶어. 아니 그 미국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다 오늘도 4인방 올랐잖아요. 네. 4인방 오르는 거. 브로드컴하고 애플하고 뭐 저기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다 4% 올랐거든요. 4% 오른 게 4명이에요. 내가 어디 방송에서 F4라 그랬는데 네. F4가 생겼잖아요. 한국도 그런 거 찾고 싶어 한 거예요. 비밀을 줘야지. 한미반도체 뭐 리포트 나오고 그렇죠? 네. 반도체가 오르고 그럼 그런 거 사고 싶잖아요. 그게 올라갈 룸이 10% 있는데 환율이 만약에 10%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반도체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사고 내려오면 사고 이러고 싶은데 네. 전체 모든 장에서 섹터를 두루두루 사기에는 환율이 자꾸 건드리시니까 많이 못 들어오는 거지 추가적으로. 그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거다 보고 기관들도 다 같이 동행하듯이 한다. 이게 단기적이라 할지라도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이번 달 말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 금통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금리를 만약에 그 원화가 약세되는 걸 용인하면 우리나라 인플레 되는 거 아니냐. 네. 인플레가 좀 늦지만 잡혀가고 있다고 금통위는 보고 있어요. 속도가 느려서 지금 금리를 빨리 못 내리고 미국하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잡혀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달러에서 환율이 높아지는 건 인정하면서 가보겠다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오늘 4월 12일 금요일 끝난 장에서 여기까지 시장을 봤을 때 포트에서 현금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 50%에서 변동입니다. 50%. 네, 그러니까 50%인데 높아졌다. 저는 계속적으로 2,700 거기에서 또 50%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그 50%는 비중 조절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산업군들이 대부분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의 이런 산업군들이었잖아요.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산업군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조금씩 계속 챙기는 거죠. 챙기면서 현금 비중하고 아니면은 조금 오늘은 조정받았다 좀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좀 빠르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동적인 자금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갑자기 어느 날은 조선이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 뜯었던 게 이제 MRO 관련된 부분의 신문을 뜯어놨었거든요. 네. 조선주가 오늘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AI 쪽에 대한 투자하는 뉴스가 2개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AI 쪽 오늘 소프트웨어도 일부 좀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네. 최근에 좀 움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의 산업에서 뭔가 딱 주도주로 딱 박혀 있었던 산업군들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AI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뭔가 이슈가 뭔가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쏠려요. 그리고 다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 잠깐 들어가셨다가 뭐 단기적으로 하고 다시 빨리게 회수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좀 유동적으로 자금을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장기로 끌고 가는 포트 비중은 50%이지만 그걸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사용하시는 비중이 그것도 절반 이상 넘어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의 트레이딩이 얼마나 많이 숙련이 됐는지에 따라서 비중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지 지금 시장에서 장기 포트를 유지를 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작업을 안 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50대 50으로 장기 포트 50, 그다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5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어저께 그 비중은 얘기했고 포트는 오늘 아침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네. 오프닝 보신 분은 보셨는데 혹시 다 변동이 보신 좀 있긴 분에서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저기 현금 40%. 40%. 원래 30%였는데 그 비중을 넓히면서
현금을 높였는데 이 모의포트 보시면은 네, 모의포트 한번 보여주세요. 반도체를 높였죠. 36%. 그다음에 기업 밸류를 줄였죠. 이거 갖고 좀 기분 나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누구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 될 것 같으면 저는 바로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반도체를 늘리고 밸류업을 이거 빠진 줄이고. 건데 네. 조심하실 게 다크호스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네. 화장품, 원자재, 미용기기 실적 나오는 것들이 네. 변압기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12%였어요 원래. 이게 요게 요로 가면서 12% 유지한다는 건 뭐죠?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원래 얼마였는데 그런 거 구분 안 했지. 그렇게 따지고 들어안 않고 요게 여기 빠지면서 요거 유지됐다가 이게 늘어난 거고 다크호스가 반도체도 조금 늘어났죠. 이렇게 되고 코덱스 하니까 지금 헷갈린다. 섹터를 구분해달라 해서 아예 없앴어요. 그러면서 기업별로 줄이고 조선방사에너지는 5% 이렇게 해서 60%고 나머지 40%. 코덱스를 아예 빵으로 줄이시는 섹터는 지수는 다 못 건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반도체만 쏠려서 전선, 변압기, 어제 반도체. 지수는 낮췄을 텐데 2,580하고 2,830으로 머리 안 깎을 것 같다. 가는 섹터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발레로님께서 네. 보노 형님도 포트폴리오로 해줘. 말로 따라하기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저는 근데 산업을 하나 정하면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죠. 변압기 지금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면세 같은 경우도 제가 오히려 이번에는 종목까지 꼽아드리면서 연속성이 있게 오히려 빠질 때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산업에서 어쨌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여러 개 볼 필요가 없어요. 변압기만 보시면 변압기랑 전선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만 보시면 돼요. 압축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두 가지의 산업을 동시에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다. 그러면 두 가지 당연히 같이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랑 현금으로만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케이. 반도체는 반도체랑 현금 비중 다시 조절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모의포트라는 거는 네.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이걸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없어. 아. 근데 이거 보면서 나는 봤을 때 반도체하고 기업별 다크호스하고 반 정도인데 아니야 나는 한쪽만 하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못박하는 거야. 대신에 현금 어떻게 그런 거를 레퍼런스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시시콜콜하게 참고를 그냥 하는 거죠. 자꾸 들어가면은 그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잠벌 이렇게 참고로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그래. 뭐냐면 조선방사에너지 대충 묶어서 5%라는 거는 우선순위는 빼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는 또 간복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선이 5%냐 방산이 1%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의무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었던 아까 것 있었어. 같아요.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해야 되는 거야. 흐름을 봐요. 흐름을. 이게 올렸구나. 이게 올렸잖아요. 이 다크호스랑. 네. 네. 어저께 근데 현금은 느렸잖아요. 그 장은 내가 낮췄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야? 네. 장에 대한 네. 기대치는 낮추고. 근데 오히려 현금은 늘렸는데 어떤 섹터는 늘렸어.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지 못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포트로 하면 짜줄 때 동시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지금도 댓글에 보시면 너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사겠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한 달 화났어. 전에 최고점에서도 사라고 그 괜찮다고 했고 일주일 전에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맨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트로 짜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고점을 얘기해도 어차피 못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견을 보고 이거 괜찮다 생각하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남이 말한다고 고점에서 사는 거 그건 아니죠. 모의포트를 보고 네.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참고해라 이런 말씀이니까 잘 행간의 의미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차정식님께서 이분들이 다 맞지도 않습니다. 안 맞죠, 그리고 안 맞죠. 이 주식이라는 건 다 성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게 성향에 맞는 분들이 있고 저는 오히려 김장효 본부장님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딱 가져다 줄 수 있는 표준 분포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네, 그렇죠. 극단적인 거를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면 나는 이렇게 안 하지. 나도 이렇게 안 해. 근데 나는 하지 못하고 지금 가이던스 안에 그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20개 섹터를 전부 다 아니면 종목을
종목을 50개 나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니까 그 그럼 저도 취지와 한번 알아- 이야기해도 드리는 되나요? 질문이에요. 질문. 차정식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네.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대통령과 여당이 펼쳤던 우호적인 정책들 이제는 다 손 놓을 듯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트에서 밸류업이 줄어들었던 이유일 그 수 얘기는 있을까요? 코멘트 안 하기로 했죠. 아예 안 그렇지 하나요? 직접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두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시지? 뭔 일이 아니 있었나요?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를 알아서 들으셔야지. 그걸 얘기한다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예, 안 하는 거지. 그것도 못 알아들으실까? 요거는 안 하는 걸로? 요거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차정식님이 네네.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그냥 금투스 말고 밸류업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모멘텀을 받을지는 좀 각자의 계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증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주자라는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의견이니까. 그런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괜히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아니 일단 밸류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결론만 궁금하신 기대치를 낮췄다. 분들은 기대치를 낮췄다. 있을 기대치를 것 같아서 낮췄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아서 미루어 짐작하시라. 그 전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 오늘 섹터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오늘 산업 보면요. 네, 요쪽에서 변수가 좀 많이 나왔죠. 변압기랑 전선 쪽 오늘 좀 불을 많이 뽑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네. 뭐 시장 자체에 좀 불안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 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차익, 강한 차익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화장품은 오늘 김장렬 본부장님이 네. 또 오프닝 벨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예, 화장품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세나 뭐 OEM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쪽 그리고 이쪽은 전통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게 뭔가 좀 충분한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요런 또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 연동이 된다면 지금 만약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짜 간다면 우리가 석유화학 철강 요런 것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얘가 만약에 선두주자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4월 16일 날 중국의 GDP가 발표돼요. 그쵸. 네. 4월 16일 날 네. 중국 GDP. 다음 주 일주 중에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중국 모멘텀 좀 바라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조선주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있던 신조성가, 그다음 수주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MRO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 화장품, 미용 쪽 뭐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발로 움직이면서 이제 뭐 클리오 같은 H&B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리고 OEM 쪽 뭐 요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미국발 수출 관련돼서 또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일부 움직였고요. 면세 쪽 움직이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최근에 같이 움직이니까 그 흐름들대로 같이 가고 있고요. 오늘 뭐 바이오 모처럼 바이오. 또 불을 뿜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 현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3,000단 제약 뭐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 건설기계 쪽 두산 바켓이 일단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 쪽이랑 엮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변압 전선 이런 인프라 쪽이랑 엮여야 될지 어쨌든 두산 바켓이 좀 오르고 나머지는 좀 잔잔바리로 쫓아가는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도체는 뭐 HBM이나 이런 쪽 움직이다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 이제 가온칩스 뭐 리노공업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해서 주력으로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수급이 오늘은 대형주가 좀 약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수요가 훅 이렇게 퍼져나갔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것만 딱 보고 네. 변압기 전선, 조선, 면세 화장 미용, 바이오의 반도체까지 갔어? 이 생각 들면 사실 요것만 보면 시장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은 1% 가까이 또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시가총액에서 밸류업, 2차 전지 얘네가 좀 무너지면서 네. 쭉 끌고 내려와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저것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가던 종목들이니까 음. 그쪽으로 계속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변압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웬일이래?
팔까 하다가 응. 못 팔았어요. 그래도 저 플러스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진짜 높게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위에서 못 파신 분들은 쭉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락 쪽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었던 쪽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해오는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짧게 진짜 끊어야 되는 산업이고요. 유가는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유통하는 쪽은 오늘 좀 셌는데 그 전통으로 정제 마진을 따지는 쪽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재생에너지 쪽 좀 조정 나왔고 금융주, 보험주 이쪽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뭐 금융주 조금 더 눌리게 됐을 때 웬만한 종목군들이 되돌림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이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시기가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밸류업 어쨌든 장기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된다면 나중에 이때가 기회였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자재 쪽에서 선물 쪽이 일부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차익이 일부 나오다가 뭐 전력 쪽이 가다 보니까 오늘 뭐 풍산이라든지 구리 쪽은 같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그쪽도 선물 가격이 약간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원자재 선물의 흐름이 꺾이는지를 좀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의 변동성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특징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오늘의 AI 소프트웨어 쪽이 좋았는데 그게 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특징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무조건 있겠죠. 죄송합니다. 무조건 왜냐면 있죠. 제가 특징주가 조금 컨셉을 바꿔봤거든요. 바꿨어요. 네, 그래서 개편했습니다. 자체 개편. 네, 자체 개편을 했는데 네. 이게 그 딱 타이틀만 달고 제가 타이틀 내용을 달고. 안 적으니까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증권사의 멘트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네. 제가 좀 넣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종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좋네. 네, 덴티움이나 뭐 LG화학이나 뭐 에이프릴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 멘트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도 좋아진다고 하면 또 임플란트 요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VVP라고 해서 중앙 직검식으로 대량 매집을 하고 이걸 싸게 푸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스트라우만이나 기타 제품들보다 애초에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마진은 있는데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고정인데 Q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대신증권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LG화학 이거 2차전지 아까 오전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매 분기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미 충분히 빠졌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조금씩 레벨업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목표 주가 55만 원 매수 유지 나왔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3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향이 됐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 거고 영업이익은 특히나 적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네.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그냥 타이틀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금 여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과 오버행 이슈가 대부분 좀 해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네. 매수 의견 목표가는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나와서 해당 종목군들의 변동수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용 써주는 게 훨씬 좋아요. 개인적으로. 전 그 전이 더 좋아요.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도 그 전이 다 더 좋아요.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죠. 집단적으로 좋다고.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그럼 그 전처럼 이제 많이 넣어요? 아니, 아니 두개 너무 다. 많이 넣으면 안 좋고 가시성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뭐 다 담을 순 없으니까. 다 담을 수 없잖아.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요 정도 적당해. 투표할까요? 투표? 이전이 좋다 1. 아니, 이전 적당해 지금. 지금 적당해요. 지금 이전이 좋다 1.
지금이 좋다 2.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라 3.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3. 아무 관심 없다 3. 아무 관심 없다. 에이, 사람. 1번이나 사지선대. 2번이 많겠죠. 설마 3번 많겠어요? 이렇게 삼 번이 눌러주세요. 압도적으로 1번, 많을 것 2번. 오케이. 아 3번 바로 나오네. 3. 알겠습니다. 자, 네. 하락한 관심이 없으시대요. 상승 하락한 또 특징주들 이런 거 한번 살펴봤고요. 뉴스로 한번 가보죠. 네. 네, PPI랑 한국은행 금통위 동결을 들고 왔는데 일단은 뭐 금통위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패스를 좀 하고요. PPI도 예상치 일단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2번, 3번이 맞네. 네, 3번.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근원 PPI도 예상치에 보합, 그다음 부합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분이 조금 일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서 물가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은 좀 좋아지지 않았는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PC 봐야 돼요. PC에서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말씀해 PC 주셨으니까 나왔으니까 잠깐 끼어들어서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 아까 보여드린 거 이 페이지. 번호님이 읽어주세요. PC 관련해서 읽어주세요, 번호님. CPI 배드, 배드, PPI 오케이, PC 큰 문제 없다. 네. 배드 오케이 거기까지. 네, CPI 배드 맞아요? 네, 배드예요. PPI는 오케이. 그렇죠. 네. CPI 배드인데 어저께 우리 장이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안 빠진 거 오늘 빠진 거예요. 네네. PPI 오케이. PC 4월 26일 날 금요일입니다. CPI가 PPI가 섞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저기 주택 비중 적고 이 넘버만 기억하면 돼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시장의 근원 PC의 먼더버는 0.26 정도, 278 이 정도예요. 네. 그러면 YOY로는 2.7%거든요. 이게 2월 달에 0.26이니까 비슷하잖아요. 특별히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는다. 이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다시 들어가시죠. Back to you. 물가 별로 또 좀 그런가? 물가? 물가 봐요 요즘에? 물가 봐야죠. 그래요? 근데 누가 체감만 봐야죠. 느껴지지 뭐 않아요? 3.4나 뭐 우리나라? 2.9나 우리나라 아니면 연나라? 뭐 어디든 물가 보죠. 근데 우리나라도 내려가는 막 추세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물가 체감되잖아요. 뭐 살 때, 너무 먹을 체감돼. 때. 아, 그러니까. 사과. 여러분 보세요. 사과 너무- 사과. 물가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거지 물가가 내려가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물가는 이미 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억지로 깐다가 억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증시가 올라왔어 단기간에 몇 달 동안 한 달 반 두 달 올랐죠. 네. 그거 오른 거를 빌미 찾아서 조정 주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전쟁이 됐건 환율이 됐건 뭐 물가가 됐건 뭐 찾아서 그냥 누르는 거고 그게 진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기관, 언론 여기서 개미들 환호성, 구만전자 뭐 13만 원 외쳤다 무슨 뭐 다시 간다 이 얘기 나오면 끝이야. 그때가 딱 진짜 기가 막히게 끝이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맞아. 그때 며칠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외 없이 그냥 딱 단기 고점. 그러고 나서 이제 쉬다가 셀린 메이로 들어가서 어떤 모멘텀을 찾는지에 따라서 가든지 못 가든지 혹은 좀 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명앵커가 주식을 갖고 있다. 네. 다 팔아요? 어때요? 공격이 쉽지 않지. 저는 사실 지금은 조금 좀 그런 거 그냥 같아요. 관망? 왜냐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반도체만 쏙 골라서 쇼핑하는 것 자체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그건 그렇죠.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 종목들 외국인이 픽한 종목들은 네. 이미 벌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오른 거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들고 있는다? 그리고 어디다가 어떤 목표 주가를 봐서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반도체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좀 이따 한미반도체.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산업이 완전 혁명처럼 변화하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들고 갈 수 있지 않나? 한쪽으로 쏠릴 수 있지 않나? 실적과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은 전 계속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네. 성장성까지 있으니까 네, 갈 그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대신에 합니다. 이제 실적이 도태된 기업들은 요번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너무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그쪽이 안 좋다면은 너무 이렇게 뭐 안 좋아? 그럼 안 봐. 약간 요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실적이 뭐 주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쪽이 많이 잘 나오면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돌았으면 돌았지. 실적이 안 좋은 산업군들 이렇게 뭐 좀 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산업이 안 좋고 막 이런 데들 그런 쪽은 일단은 좀 눈을 감고 안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이 오늘 아침에 네. 진행하셨거든요. 제가 아침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 IFC가 진짜? 닫혀 있어가지고 돌아서 왔구나. 내려왔다가 그 진짜 저 자동문 안 열리는 걸 손으로 막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유리가 꽝 찌더라고 손이. 그럼 안 되죠. 팍 이렇게 되더라고. 위험해. 손 찌어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막 가야 되는데 그치, 바로 나와야지. 여기서 10m 좌회전하면 방송하고 있는데 이 유리문이 닫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다시 마음 또 급했겠다. 올라가가지고 저기 돌아와서 그랬는데 아침에 진행하셨는데 네. 잘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역시. 종 쳐보고 재밌었어요. 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자리를 한번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여기 앉으시고 우리가 거기 앉아서 준비해온 자료 재밌다. 선무장 사람 잡는 격으로 그냥 막 푸는 거야. 헛소리 막 하는 거지. 만우절 때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 그러네. 아쉽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전선주 굉장히 강했는데 네. 그래서 치솟는 구리 가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리가 지금 광산에서 계속적으로 생산 차질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기후 변화나 이런 영향인데 네. 이게 쉽게 단순히 빠르게 돈을 딱 넣자마자 우리 자판기처럼 바로 똑 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 구리에 대한 가격은 저는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삼성선물의 연구원 한 분은 30년까지 구리 수요가 100만 톤까지. 와. 근데 지금 재고가 11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뭐 활용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이제 선물이 8,000대에 있었는데 그게 10,000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8,500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들 예사롭지 않겠다. 거기다 중국에서 재련비 때문에 감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원초적인 그 처음 생산하는 쪽에서 늘어나더라도 중국에서 변화가 없으면 또 이게 버틀렉이 생기거든요. 네. 병목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래서 원자재 한 것도 네, 사실 원자재. 구리 얘기는 우리도 한 2주 전, 3,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네, 그렇죠. 최근에 계속 강조한 얘기했죠. 이유가 그런 건데 중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강, 뭐 화학, 레거드 그런 쪽이 만약에 구리랑 결합이 되면은 그 미국의 금리가 조금 늦게 내려도 그걸 쿠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거기서 찾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그쪽에 중국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중국 데이터 나오는 게 의외로 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왜 장이 좀 애매해지는 상태로 좀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빌미가 좋은 빌미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리 얘기했는데 전선주 못 샀나 짜파구리나 먹어야지 이렇게 돈나무 우수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지금 오늘 마감한 국장에서 네. 딱 한 종목만 사서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종목은 뭐가 될까요? 섹터 종목은 너무 종목 좀 그래? 종목 어차피 큰 거 사실 것 같아서 종목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또 저부터예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먼저 왔다 갈까요? 두 개면 좋은데 네. 뭐 하나면 할 수 없지. 아무리 포시피 아모레퍼시픽? 갑자기 가쁜 아침에 얘기했어. 네. 아침에 좀 얘기하긴 했어요. 하나 더 하면 하이닉스. 와, 여러 번 진짜요? 직관하고 다르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아모레. 제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와. 근데 아모레는 내가 한다면 서프라이즈네. 절대 추천한 거 아니니까 그쵸. 네말 먹고 탔다고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전혀 않죠. 그런 분 없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지.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뭐 추천 이런 거 전혀 아니. 내가 안 하니까 아모레인가? 아. 아니 아니야 진짜 좋게 아, 진짜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하창범 부장님. 저는 LS 하겠습니다.
LS 전선 때문에. LS. LS 괜찮지. 오늘 LS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LS 전선. 그러니까 지주도 그런 사업 지주 같은 거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말했는데 지주 하니까 다 판다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말했는데 LS 같은 거 괜찮다고. 변압기는 너무 많이 말해서 그냥 일부러 빼고 얘기한 빼고. 거예요. 빼고 더 이제 건강한 LS. 거. LS. 네. 야. 어그리. 갑자기 갑자기 LS하고 한번 해보시. 일단 단기전 한번 해보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재밌네. 의외의 대답들이 또 자주 물어보지 나와서. 말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가끔 물어봐요. 한 반년에 한 번씩만 해야지 이거 자주 여쭤보면은 힘들죠.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음. 어쨌든 저희 최애는 변압기입니다, 여러분. 최애는 변압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한국 화장품 온라인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되나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투증권에서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 미국의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더욱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케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향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25%나 올랐거든요. 이야. 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 1등이 화장품 쪽이 우리나라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내 온라인 비중이 15.4, 우리는 35%. 그러니까 갭 차이를 만약에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좋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중국 모멘텀 붙으면은 또 의외의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같은, 네. 알겠습니다. 제이콥님이 3,000원 보내주시면서 흡프스프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따가 뭐 한미반도체 같이 말씀하실 때 좀 엮어서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갈까요? 요거 하나만. 하나만 더? 그냥 타이틀만. 오케이. 네. 타이틀만. 그 삼성전자가 오늘 GNSS 기술 개발 초점을 하면서 초연결 시대 속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위성이라든지 이런 위성은 데이터 올랐지. 센터 뭐 이런 쪽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 기사 한번 위치 정보 기술 강화해서 초연결 시대를 치시던지 아니면 AP위성이라고 치시면 관련된 연결돼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도 그냥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마디. 오케이. 궁금하긴 한데 저도요. 뭐, 초연결과 아니,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그래요? 위치 그래 정도 넘어가면 돼. 굳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GPS 생각하면 위에. 되나요? 네, 네.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두 분의 준비해 오신 거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할까요? 뭘까요? 그림. 네. 그림 들고 왔는데요. 네. 그림을 잘 찾아보시면 행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찌릿. 오케이. 뒤에 알겠습니다. 뭐 변압기도 있고 음. 전선. 저 조개는 좀 뭐예요? 조개는 제가 설정했습니다. 조개 이렇게 변압기들을 잘하면 휴가 갈 수 있다. 음. 조개가 있는 해변으로. 아하. 맞나? 그게 아니라 많이 갔어. 이 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땀 보이죠? 땀. 네. 땀을 변압기를 잡고 있는데 땀이 나와요. 오늘 변동성이 커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철렁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해서 찌릿하고 근데 저 철렁. 눈이 위에도 눈이야 저게? 그러네. 여기 기괴해. 이쪽에 여기 있는 거. 눈썹. 눈썹인데 눈썹 밑에 눈썹. 뭐예요? 점이에요? 이게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썹에 두 개가 생겼네. 이쪽으로. AI가 조금 아직은. 그럼 변압기. 철렁거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해주시면서 쫓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현 본부장님 네, 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 한마디부터요. 좀 재밌는 거 해주시면 좋아요. 금요일이니까. 뭐 없는데 음. 재미없어요. 그지 일본어 일본어 좋아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 헤르멘 헤세가 헤르멘 헤세. 한 말하고 일본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어. 그다음에 챗봇. 응? 챗봇. 챗봇. 네, 세 가지. 챗봇 좋다. 챗봇 일본어, 한글, 영어 다 있네. 세 가지 중에 다 골라보세요. 하실 것 같은데요. 챗봇이요. 오늘 다 하실 오케이. 것 같은데. 오늘 기사에서 이거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에 띄어서 보실까요? 네, 챗봇입니다. 네. Help wanted. 도움을 구합니다. Intelligent human to tutor chatbot. 챗봇을 학습시킬 똑똑한 사람 구함. 네. 오.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학습의 시대. 챗봇을 운영하는 게 챗봇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챗봇이 계속 높아지거든. 네. GPT-4, 5, 6, 7, 8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 학습시키는 거 아무나 못한다. 근데 또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금 하고 있대요.
뭐 한 달에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번 미국에서 그 20살 대학생 뭐 30살 네네. 사람들이 과외로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데이터 라벨링 그 자율주행할 때 이렇게 요거 사람이고 이거는 뭐 로봇이에요. 저기 뭐 길가 로드금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분류하는 그거 거. 하는 거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챗봇 훈련시킬 때 글 써주고 이렇게 반응하면 다시 피드백 주고 이러는 작업을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직업이 미국에서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다.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AI 발전되더라도 결국은 사람에 의한 피드백이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AI는 또 지하는 거는 사람을 모방해서는 자율주행이 진정한 자율주행이나 AI 시대가 안 온다. 사람을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고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개발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AI 위클리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인 것 같아. 챗봇을 훈련시키는 인간이 필요한 거는 잠깐이고 결국은 AGI 레벨로 가면은 사람이 훈련시키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죠. 빨리 안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10년 내로 안 이제는 오기를. AI를 학습시키는 AI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전용으로 해가지고. 누가 말하네 크라우드웍스 눈알 붙이기 이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아요. 여기는 저기 어느 특정한 분야 어느 크라우드웍스 눈알 붙이기. 여기는 챗봇 같은 게 어느 특정한 분야 역사 분야 아니면 저기 바이오 분야 해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을 우선 해가지고 아무나 못해요. 예, 그런 작업이 이게 나왔다. Help Wanted 이렇게 나왔다. 이세돌 씨도 그러잖아요. 두는데 얘가 왜 요 자리에 두는지 전혀 뭐 학습되지 않은 그 장소 이건데 스팟인데 거기다가 바둑 두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이렇게는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라는 그런 경로나 혹은 방법으로 운전을 할 수 베스트 있겠죠.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슷한 걸 따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케이스가 아닌 거를 상상해서 만들어서 한다. 그런 레벨로 지금 GPT나 이런 것이 발전 속도가 빨라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 말에 그런 레벨의 AGI 비슷한 게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아르바이트 합시다. 아르바이트, 크라우드웍스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눈알 크라우드웍스 붙이기. 아니고. 이렇게. 그거 말고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한미반도체 얘기 좀. 한번 타기 전에 흡스프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흡스프요? 그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딱 갖고 저기 누구지? 이오 테크니스도 많이 갔잖아요. 네. 이오하고 저기 흡스프가 비슷했던 거 하나는 갈라진 거 하나예요. 실적은 이오 테크닉스도 실적은 별로입니다. 썩 좋지 않아요. 네. 흡스프는 실적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2분기에 얼마나 좋아질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또 이슈가 뭐가 나왔죠? ST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 기술적으로 분석 못하는데 ST라 해가지고 경쟁회사하고 특허 분쟁 이슈가 벌어져갖고 투자가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그거 해결돼야 되고 실적도 셋 중에서 가장 안 좋고 공시 나올 것도 가장 없어요. 그 작년 말에 오더 받은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실현되는 이익이 반영되는 게 1분기보다는 2분기는 하반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네. 그거 이제 사람들 점점 다 인식해갖고 이제 버린 거지.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되셨나요? 한미반도체. 자, 네. 흡스프 얘기는 뭐 이렇게 해주셨고 네네. 한미반도체 네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저희가 와, 다뤘는데 리포트를 못 봐서.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26만 원으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세 번째로. 네, 마이크론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20만 원으로 올렸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엔 또 올렸어요. 26만 원. 6만 원으로 와. 이익 추정 변경 없이 PER 상향됐다. 어떤 의미가 요거 네. 내포되어 있는지 설명해 일단 주신다면? 두 가지인데요. 올해가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4개월? 4개월. 4개월에 세 번째예요. 1월. 한 달마다 한 번씩 긴박했죠. 긴박했죠. 그렇죠. 그 원래 그 전에 9만 몇천 원이었는데 13만 원, 20만 원, 26만 원 나오고.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엄청나다. 좀 일찍 올려주지. 그러면 명민 씨가 이제 안 팔았을 텐데. 아쉽고. 6만 2천 원에.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목표 주가 상향이 있으면요. 제 경험상 너 라떼 김장현 씨 라떼 같다. 저 라떼 안 먹습니다. 참고로. 라떼. 경험이니까 이게 듣고 마세요. 세상이 바뀌니까 경험이 틀릴 수 있겠죠. 네. 보통은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은 그때 피크입니다. 음. 목표 주가 상향 세 번째 하면은 세 번째는 피크입니다.
주로 목표 그리고 그 목표 주가는 한참 뒤에 도달하거나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게 제 경험치에 IT를 분석한 사람으로서 개소리 내피셜 하는 거예요. 개소리 알아듣지 말든지 알아서 또 뭐라 할 거니까. 아니 뭐라 여기서 내 경험성이 얘기하지 뭐가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조금 이게 뭔가 싹 왔는데 이거는 되게 한미반도체가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반도체의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똑똑해. 부분으로 해석이 전 되고 있거든요. 듣자마자. 오늘 회식할 때 한 잔 더 마세요. 와 분이서 그러니까- 독특한 콤비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네. 지수도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얘기 들었으면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야. 세 번째. 세 번째는 통상적으로 근데 이분이 하신 게 틀리지 않 저 생각에 네. 달라서 맞기를 바랍니다. 네, 봅시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막 말씀을 두 분께서 네, 해주셨으니까 다시 보기를 하시던 아니면은 한번 생각해 보실 리포트를 필요가 봤어요. 있는 두 것 번째 같아요. 메시지는 이번에는 이익 추정 변경이 없었어요. 아 이익 추정의 변경이 없었다. 그래서 그 전에 목표 주가 20만 원은 내년도 이익, 이분이 추정한 이익,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고 네. 변화 없으니까 58배 PER. 음.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76배. 그것이 아까 디스코에서 20% 했다잖아요. 근데 디스코는 일본의 큰 회사인데 네, 과거에 일본. 이렇게 받아다는 건데 한국에서 약간 디스카운트 한 것 같은데 디스코는 오히려 이오 테크닉스랑 더 관련이 많아요. 아. 얘하고 관련된 거는 조금 떨어져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 네네. 비교가 나쁘지 않은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죠. 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좀 임플리케이션인데 마이크론한테 오더 받아서 공시했잖아요. 그 200억을 공시했거든요. 네네. 200억이 큰 거 아닌 게 아니고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처음에 하이닉스에 들어갈 때는 몇 년 전에 20억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물론 지금 시장이 커졌으니까 그런데 네. 마이크론이 마켓시어를 많이 가져갈 것 같다고 이분이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여 위에 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계시고 이분은 이제 다른 중소 종목을 하는 건데 마이크론이 HBM을 이제 막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마켓시어를 원래 한 10% 정도 캐파 기준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캐파 안 하는데 이게 뭐 올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언제든 25, 30%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마이크론에 거기 들어갔다. 그래서 멀티플을 이익 추정은 나중에 하겠지. 네. 자신 있을 때 이번에는 급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목표 주가를 밸류에이션 높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이 네. 리포트를 직접 많이 쓰신 입장으로서 목표 주가 올린 것만이 호재냐, 목표 주가를 왜 올렸는지, 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됐는지,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 연속으로 한 3번 뭐 이렇게 상향하면 약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 의미는 진짜 이렇게 마켓시어가 늘어나면 누군가 마켓시어를 뺏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은 네. 누가 뺏겨야 돼요? 업체는 3개인데 하이닉스, 하이닉스 있고 삼성, 삼성전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아직 안 들어갔지. 그렇죠. 마이크론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럼 삼성하고 하이닉스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근데 맞는 그러니까 좀 근거 있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저 이렇게 이걸 모르지.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25% 25%, 30%까지 한다고.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에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할 때 목표 주가 나올 때 곱하기 0.87 이렇게 대충 얘기했잖아요. 지나갔으니까 20만 원 곱하기 0.8하면 얼마죠? 28에 10년 106만 원 곱하기 0.7하면 14만 원이죠. 네. 그거 왔네. 근데 이번에 26만 원 들어온 거 곱하기 0.8 저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당장에 하진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오케이. 아유 딱 깔끔하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우리 본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뭔가 가슴을 팍 쳤어. 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계가 있겠다. 왜냐면은 네. 한미반도체가 반도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해져 있는 엄청 크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물론 이제 2차 목표가도 아직 좀 가야 되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3차를 못 간다고 한다면 상방 자체를 어떻게까지 보고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행간의 의미를 잘 설정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설정해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갔을 때 뭐 삼성전자와 이런 상승률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보면 아 지수를 대충 최대 어느 정도까지 봐야겠다라는
뭐 가이드라인 정도는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그게 뭐 정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지수와 또 이제 주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전략들이 나오겠죠. 내가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건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 중요하다.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5월달 결국은 셀린 메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맞아요. 뭐 3%에서도 대표적으로 누구 나오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믿을 만한 놈, 그리고 왜 믿을 만한지, 그리고 그게 인기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환율도 지금 1,380원 갑니다. 1,379원 46전까지 갔었어요. 역외 환율에서. 두 가지만 잠깐 하자면 네. 정말 간단하게.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가 가느냐 안 하느냐 이걸 사고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이게 잘 버텨줘야지 거기에 밸류에이션 아까 지금은 밸류에이션 얼마냐면 오늘 해서 내년 기준으로 한 45배 정도 되거든요. 45배 내년 거. 뭐 지금까지 오케이겠죠.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기준이 잡아야지 이오테크니스도 얼마까지 밸류 주거냐. 이오테크니스 27만 원 나온 목표 주가 그 이상 가려면 PER 30배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 상대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목이 차면은 지금 찼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 갈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약바이오하고 일부 반도체에서 IP 회사도 있어요. IP 회사, 뭐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지 뭐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그거 오른 거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환율에 무관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뭐죠? 수출하고 관계없이. 뭘까 있을까요? 내러티브로 갈 수 있는 게 다시 또 잠깐 트레이딩 정도로 내러티브로 갈 수 있는 숫자에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거.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오픈 엣지 이런 거 아. IP 회사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그 바이오 같은 것은 당장 실적이나 환율에 영향 없잖아요. 오는 게 주가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단기에 아까 좀 빈지털이 바이오는 왜 실적에 영향이 없어요? 실적에 영향 없죠. 환율에 영향 없죠. 정확히 환율에 영향 없죠. 그래서 환율 영향이 없는데 주가가 아까 1분기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써가지고 밀린 것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IP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벌떼같이 갈려들어갖고 딱 잡아채키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다. 딴 얘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한미반도체 버텨야지 이오테크니스도 뭐 나발이고 대부분 잘 가는 PER이 전부 다 30배 이상이기 때문에 네. 한미가 혹시 무너지면 걔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V7님이 네. 박민정 의원 블로그 파워블로거라는 얘기가 있네요. 같은 블로거시네요, 김정일 본부장. 아니 전 모르죠. 난 이분 만난 적이 없어. 김정일 본부장님도 김정일의 요것만 네, 블로그를 운영하시죠? 블로그죠, 블로그 블로그 아니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웹사이트. 예, 하여튼 김정일의 요것만 네. 그리고 하보노 텔레그램의 하보노. 이분 진짜 만나서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만나서 얘기하려면 돈 주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식사 한 30만 원어치 사주고. 나는 만약에 이미 있으면은 내가 30만 원은 좀 그렇다. 20만 원 정도 저 식사 대접하면서 시간만 내주면 할 것 같아. 저 오늘 월스트리트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났는데 약간 그런 거 헬프 원티는데 AI가 애널리스트를 리플레이스 결국은 할 거다라는 개념이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 읽어볼 거 없는데 근데 리플레이스 아니더라도 애널리스트 숫자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애널리스트만 살아남게 되고 그 잘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만나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로는 아니지만 5년 10년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도 사실 10년 전부터 전체 인원의 반이 IT 쪽으로 아예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미.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4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콸콸콸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카비님이 2만 원 보내주시면서 코스피 4,000포인트 가자 하셨고요. 4,000포인트 가자. 나다나님이 세린메이 명아나운서가 제일 많이 외침하셨습니다. 세린메이? 내가? 아니야. 많이들 외치신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저는- 외친 명앵커. 저는 네. 상승론자입니다. 상승론자. 자, 알겠습니다. 카비님하고 누구죠? 하비님하고 나다나님 나다나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콥님께서도 7,500원. STI는 어찌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쓰시 마시고 차라리 김정일의 요것만 가셔서 거기서 또 질문을 하시면 STI 좋아요. 근데 실적 나오고 그 확인이 되면은 갈 거고요. 네.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별로 없는 회사예요. 네. 혹은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은 3프로 머니 채널 머니 들어가셔서 채널 바카스 댓글. 사연 네, 거기 댓글로 댓글 남겨주시면 달아주면 됩니다. 시간 자, 그럼 없어요. 저희는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칼칼칼.
박하윤의 바카스. 자,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종목은 아이센스이고요. 평단은 27,000원, 비중은 12%입니다. 원래 당뇨가 있어서 연속 혈당계를 사용하다가 알게 된 종목인데요. 원래 사용하던 외국계 제품과 비교해보니 보정이 조금 필요한 점은 귀찮지만 오히려 값이 더 신뢰할 만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덜 나가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인증도 받을 예정이고 당뇨 환자가 증가 추세라 적어도 1년 이상은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가격이 점차 보내줘야 할 가격이 다가가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성장성을 믿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할지 보내줄 때 그냥 과감하게 보내줘야 할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뉴스를 살펴봤더니요. 이 당뇨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6조 규모의 인공췌장 시장 승부수를 걸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네, 다음 뉴스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 파스타라는 어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앱인데요.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난달 초에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아이센스하고 그리고 또 미국 기업하고 같이 하는 건데 요 앱을 통해서 나의 혈당을 체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당뇨 환자들한테는 편리한 어플인데 AI가 또 이게 들어갔으니까 조금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카카오 묻은 게 좀 악재네요. 명민준이 묻었다라고 보여지겠죠. 다음은 리포트입니다. 2월에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2024년 증익을 기대한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리포트였고 목표 주가 3만 원 그리고 상승 여력도 30% 정도 남아있다 라면서 그 이후로 유럽 진출이 구체화되고 있고 국내 2형 당뇨 환자 대상 혈당 측정기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은 앞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종목 토론방에 들어갔더니 종토방. 임원들이 주식을 샀대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분들도 이거 왜 샀지?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차트를 보시면은 요 선까지 무너져 버리면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센스잖아요. It's not make sense라고 한번 해봤어요. 뭐야? 아이센스인데 It's not make sense라. It's not make sense. 알아들으셨죠? 예, 예. 저는 아니 좋았어요. 아니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 네.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일단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알겠습니다. 네. make sense 하지 못하다. 아이센스. 오케이. 자, 두 분의 의견.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진짜 꼭 저는 내가 간단히 네. 임원이 며칠 전에 샀다 그랬잖아요. 임원이 샀습니다. 많이 샀나요? 500만 원 사진 않았겠지? 그건 정확히 얼마를 사는지는 안 그거는 봤어요. 눈에 띄네요. 그거 말고 아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본 지가 오래됐어. 한 5년 전에 봐가지고. 임원들이 많이 샀으면은 어떤 겁니까? 뭐 좋은 신호가 뭐 있을 것 같으니까 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회장이 사장이 저기 하이사 뭐 다음 인사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도 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압력 주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사지 않았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는 준공에 따른 고정비, 그 다음에 M&A 인수 비용 이런 것들로 비용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제품이랑 그 아마 판매하는 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게 잘 진행이 돼서 턴어라운드가 돼야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요? 기다려야죠. 기다린다. 네. 근데 이제 요게 그 좀 중요한 라인이 이탈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18,000원까지도 깨지면 그때는 비중은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갖고 있지 비중이? 12%. 12%? 12%. 연습이 아니지만 좀 잘 하셔야 되겠네. 경험이 어떻든 간에. 오케이.
또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또 댓글을 잘 달아주셔서 좀 힘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섰다라는 넘었어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네. 막판에 75원 끝났습니다. 아까 75원 안 됐어. 지금 역외 1380. 환율, 역외 환율에서 아, 1380원 13전. 근데 이게 계속 상승세가 올라가요. 각도가 이래요. 지금 몇 분 새에 각도가 또 올라갔어. 1373원에서 1380원 지금 40전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야, 뭐 다른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사이에 3시 반 이후에 뭐 뉴스가 나온 게 있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주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은 네. 이제 그 기초 통화에서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로 바뀌면 요거는 좀 충격이 강하게 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이 되고 잘 가던 산업군부터 만약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든 순간부터는 너도 나도 팔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나와버리면 지수는 확실하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나름 패닉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우리가 뭔가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틀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 동안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은 좀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저께 안 빠졌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 어저께 안 빠진 거 오늘 저기 토해낸 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건 오늘 밤 미국 가서 월요일 날 장이 진짜예요. 아, 요건 월요일에 연습이고. 중요하네요. 연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환율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해외 뉴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뒤에 뉴스룸 팀이 또 좋은 뉴스,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 또 맛깔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시 보기 3프로 머니 채널에서 좋은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시고 비판 댓글 또 뭐 다 괜찮습니다. 사연도 올려주시고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